네, atrial dysrhythmias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에서 나타나는 심방성 부정맥을 atrial dysrhythmias라고 얘기를 합니다. atrial dysrhythmias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atrial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EKG를 봤을 때 atrial dysrhythmia는 주로 어디에 그 EKG 상에서 어디에 문제가 주로 나타날까요? 그죠? 우리가 P 웨이브가 있고요. QRS 컴플렉스가 있고요. T가 있다고 그랬어요. P 웨이브는 뭐냐? P 웨이브를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P 웨이브는요. SA 노드에서 전기 자극이 만들어져서 심방이 탈분극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P 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방이 탈분극한다는 거는 심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축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심방이 수축을 하는 거는요. 심방이 이렇게 우리가 SA 노드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예, 우심방과 superior vena cava 여기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심방에 가깝긴 하지만 약간 우심방의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면 돼요. SA 노드에서 전기 자극이 만들어지면 그 전기 자극이 심방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AV 노드로 내려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어디가 먼저 수축을 하겠어요? right atrium이 먼저 수축을 하겠죠. 하지만 길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인터아트리알에도 전기, 컨덕션 그 길이 있습니다. 전깃줄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길이 전깃줄이 이쪽으로도 내려가고 이쪽으로도 가면서 거의 동시인 것 같지만 약간은 우심방이 먼저 수축하고 그리고 좌심방이 먼저 나중에 수축하는 형태의 이런 웨이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EKG에서는 시간상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파동만 보여지지만 사실 조금 더 길게 뽑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웨이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P 웨이브의 atrial dysrhythmia는 심방성이기 때문에 P 웨이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mature atrial contraction, paroxysmal atrial tachycardia, atrial fibrillation, atrial flutter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trial fibrillation은요, AFib이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AFib이라고 부르고요. atrial flutter는 쓸 때 A flutter 이렇게 표시를 하죠. 네, premature atrial contraction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심방이 조기에 수축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에는요. 심방 조기 수축을 atrial premature contraction이다 해서 APC라고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PAC입니다. PAC, premature atrial contraction입니다. 정의를 보면 all beats rising from ectopic are 그 atrial인데 스펠링이 틀렸네요. ectopic atrial foci에서 나타나는 early beat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SA 노드에서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데요. SA 노드가 뛰기 이전에 atrium에서 ectopic 이소성 비팅을 만들어내는 거,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premature atrial contrac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벽에서 발생되는 이소성 ectopic stimulation에 의해서 정상 시간보다 앞당겨서 심방이 먼저 흥분되는 거예요. SA 노드가 자극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심방이 흥분되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 웨이브는 어떻게 되겠어요? P 웨이브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봅시다. 레이스는 우리가 premature atrial contraction이기 때문에 레이스는 보통 정상이에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죠. 타키카디아나 브라디카디아, fibrillation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레이스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hythm은요. 이 PAC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보통 이제 규칙적인데요. P 웨이브는 QRS보다 앞에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냐? 심방이 먼저 수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QRS보다 P 웨이브는 먼저 나타나지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모양이나 크기가 노멀 사이너스 웨이브와 다릅니다.
모양이 좀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뭐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뒤집어지거나 변형된 피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액토픽 포카이가 이소성 자극이 SA 노드에서 가까운 곳에 SA 노드 여기가 SA 노드고 아주 가까운 곳에 액토픽 포카이가 생기게 되면 사실 P 웨이브는 거의 정상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액토픽 포카이가 멀리 떨어질수록 P 웨이브의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의 다른 부위에서 생성되고 다르게 탈분극하기 때문에 이제 P 웨이브의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PR 인터벌은 정상이거나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PR 인터벌이 뭐 이렇게 짧다, 단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원서에서는 정상보다 지연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에토픽 포카이가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축을 2번 한다는 건데 수축을 2번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약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나 지연 혹은 뭐 단축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PR 인터벌은 그렇게 좀 혼동이 되는 거는 이제 정상 혹은 지연, 단축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RS 컴플렉스는요. 정상인 경우가 더 많죠. 뭐 넓어지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QRS 컴플렉스는 정상입니다. 컨덕션은요. PAC가 정상 사이너스 리듬과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PAC가 없으면은 이제 정상 전도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AC는 premature atrial contraction은 늘 나타나는 리듬이 아니고요. PAC가 뜨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이다가 PAC가 하나씩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PAC가 없으면 정상 전도로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도 require treatment 치료를 하나요, 안 하나요? 치료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적으로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 특별한 치료 없이도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PAC의 예를 좀 EKG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us rhythm with PAC라고 그랬죠. Sinus rhythm, 이제 정상적인 동성 리듬인데요. PAC가 뜨는 경우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R 웨이브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언제? 지금 이때 이 리듬이 비정상적으로 떴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premature atrial contraction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P 웨이브, P 모양을 보세요. P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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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 액토픽 비트가 생겼는데 그 액토픽 비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P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나타났다가 이렇게 inverted, 뒤집어진 모습에 비정상적인 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피가 지연돼 있나요? 단축돼 있나요? 지연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P 웨이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는 시작에서부터 QRS가 나타나기 전까지인데 다른 때보다 지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 웨이브 그 PAC가 뜨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데 이렇게 PAC가 한번 뜨면은 어떻게 돼요? 이 리듬이 이제 불규칙하게 이렇게 지연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rrow indicates 뭐예요? PAC with conduction to the ventricle. ventriculo 이렇게 지연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PAC를 볼 수가 있고요. P-웨이브, 몰폴로지는 모습, 모양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돼 있어요? 뒤집어 있죠. inverted 돼 있는 경우 이제 sinus rhythm with PAC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 atrial의 dysrhythmia로 paroxysmal atrial tachycardi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AT, PAT라고 부르고요. paroxysmal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발작적이라는 뜻이죠. 발작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발작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작적 심방 뭐예요?
저기 빈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타키카디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에서 150 정도를 타키카디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앞에 페록시스말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 타키카디아는 늘 타키카디아가 있는 형태인데요. 페록시스말이 붙으면 페록시스말이 나타날 때는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150에서부터 250까지 뭐 교과서에 따라서는 160에서 240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 타키카디아보다 더 발작적으로 증가되어져 있는 형태를 paroxysmal atrial tachycardia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토매티스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심장 부정맥의 특징 중에 메커니즘의 하나로 re-entry of the impulse라고 하는 게 있었죠. re-entry of the impulse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극 혹은 흥분의 회귀라고 했습니다. 회귀는 뭐냐면 심장 박동의 이제 심박동의 사이너스 리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극이 발생을 하면요. 심장 전체를 흥분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극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을 통해서 SA 노드에서 발생된 전기 자극은 한 번 발생을 하면 SA 노드, AV 노드 그리고 번들러비스 펄킨제를 통해서 심실 안으로 이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발생한 심장 이 전기 자극이 어디를 통과하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장을 흥분시키는 상태, 회귀, re-entry, 다시 들어오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왜 다시 들어올까요? 어떤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다가 어떤 장애물, 이제 돌 같은 거를 만나게 되면은요, 이 돌 주변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친다고 합니다. 나뭇잎 같은 것도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없을 때는 흘러가야 되는데 걸리면은 여기 주변을 계속적으로 맴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re-entry라고 하는 것이죠. 심장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뭐 마이오카디악 인팍션이 있어서 심근 경색이 왔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부위를 심장 그 전기 자극이 통과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이 특징이라고 리엔트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AT 보시면은 ectopic atrial pacemaker로 인해서 빠른 흥분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듬은요, P 웨이브가 비정상으로 보여지겠죠. 보통 atrial이다라고 하면은요, P 웨이브가 supraventricular 심실보다 위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부정맥이 심실 위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P 웨이브가 hard to detect 뭐예요? 찾기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T 웨이브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P 웨이브의 모양이 좀 변하고요. 없기도 하고요. 찾기 힘들고요. P wave may be lost in the preceding T wave. T 웨이브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좀 이렇게 플랫한 라인을 보였다가 다시 P 웨이브가 나타나는데 너무 인터벌이 짧으니까 전기 자극이 T 웨이브가 사라지기도 전에 또 들어오니까 T 웨이브에 묻혀서 피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원인으로는 뭐 허혈선, 어떤 관상동맥 질환, 그래서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라든지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카디오마이오패티 익스트림 이모션의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카페인을 갑자기 뭐 많이 먹었을 경우에 어떤 이런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코르푸모날레 디지털 턱세리 하이포칼레미아 이런 거에 의해서도 PAT가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싱크업 실신하기도 하고요. 하트 레이싱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편감, 팔피테이션 심계 항진을 증상으로 느낍니다. 이런 PAT를 조절하는 방법,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때요?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을 인위적으로 자극을 해서 어떤 이제 심박수를 타키카디아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으로는요, 뭐 캐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를 한다든지 경정맥동 마사지를 한다든지
캐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를 한다라든지 뭐 발살바 메뉴바, 우리가 발살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눈을 좀 눌러주는 거예요. 안구를 이렇게 깊숙하게 눌러주면 이제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미주신경 자극 방법입니다. 약물도 쓸 수가 있겠죠. 디지탈리스라든지 베라파밀, 아데노신, 뭐 베타블로커 이런 약물들 쓸 수가 있고요. 또 안정제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약물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요, 심장 리듬 전환술이라고 하는 우리가 카디오 버전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심율동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심장의 어떤 전기 발생이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장을 한번 때려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하면서 심장을 딱 한번 쳐주는 거, 이제 심장 심율동 전환 방법, 심장 리듬 전환술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프로시저,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절제하는 거, 지지는 거예요. 지지는 거, 어블레이션. 그래서 re-entry of the impulse, 이 전기 자극이 계속적으로 re-entry, 회귀하는 건데, 이 회귀하는 전도로가 있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회귀하는 어떤 전깃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깃줄, 비정상적인 전깃줄을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없애버려요. 절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록시스마 에트리얼 타키카디아 EKG 형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어때요? 규칙적인가요? 불규칙적인가요? 대체적으로 지금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보기에도 타키카디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R과 R 사이에 모눈금이 한 개, 한 반 정도 있어요. 두 개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150에서 약 200. 두 개인 경우에 150이겠죠. 한 개인 경우에 300이니까. 그래서 한 1.5 정도 있다고 봤을 때 150에서 200 정도의 비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QRS 보세요. QRS 어떠세요? 어때요? 정상적으로 보이죠? 모눈종이, 작은 모눈종이가 한 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규칙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P웨이브가 그래서 QRS는 정상이고요. P웨이브는 사실 좀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게 T웨이브인지 P웨이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가 있으면서 에트리알에 어떤 일시적으로 페록시스말 에트리얼 타키카디아가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우리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심방세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요, 가장 흔한 그런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는 AFib, atrial fibrillation, AFib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Most common supraventricular dysrhythmia in ER이에요. 응급실에서 사실 가장 흔하게 많이 보는 supraventricular, 상심실이란 뜻이죠. 심실 위에 있는 부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고요. 사실 전체 인구의 한 1 내지 2%가 경험하는 걸로 되어져 있으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본다고 볼 수 있겠죠. 심방이 1분당요 350에서 600회 이상으로 수축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효과적으로 심방이 수축할까요? 수축하지 못할까요? 수축하지 못하겠죠. 심방이 떨리는 거예요. 심방이 떨리기만 하고 수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이 떨리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심방이 수축하지 못하면 심실로 혈액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보내지 못하겠죠.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atrial fibrillation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으로 rapid chaotic atrial deflagration이다 얘기했어요. 굉장히 무질서한 어떤 심방의 탈분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기회성 수축이 350 내지 600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심방이 이렇게 막 빠르게 떨리지만 심실이 이렇게 빨리 떨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는 죽겠죠. ventricular fibrillation 나타나면 환자는 사망합니다.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심방은 이렇게 빠르게 수축을 하는데 심실은 일반적으로 한 100에서 180회 정도 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심방에서 막 이렇게 떨리게 자극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자극이 다 심실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심방은 막 떨리는데 심실은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잡아서
수축을 전달을 하고 전기 자극을 전달을 해서 한 번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실에서는 이제 일정하게 100에서 180 정도로 the ventricular rhythm은 나타나고 심방은 떨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이 350에서 600 정도 P 웨이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막 이렇게 떨리는 그래프가 P-웨이브 자리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F-웨이브라고 부릅니다. Small Irregular Baseline Undulation. Undulation은 우리가 파도 모양, 뭐 파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작고 불규칙한 어떤 심방의 파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심방이 제대로 수축할 수 있다, 수축하지 못한다, 수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AV 노드가 블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ventricular rhythm은 어떻다 그랬어요? 100에서 180회 정도로 불규칙하지만 어쨌든 심실은 수축을 합니다. Erratic, unidentifiable P-wave. 이 얘기는 F-wave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erratic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unidentifiable, 확인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P-wave가 나타난다는 거죠. atrial kick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방 수축을 얘기를 해요. SA 노드에서 전기 자극이 만들어지면 그 전기 자극이 에트리움을 지나가면서 심방이 쫙 짜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심실로 혈액을 보내는 킥이다. 그래서 발착이다. 그래서 atrial kick이라고 부르는데 심방이 떨리기만 하니까 atrial kick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심방에서 제대로 혈액을 아래로 짜주지 못하니까 심실이 수축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혈액이 심실로 들어오지 못해요. 카디악 아웃풋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겠죠. 약 한 30%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으로는요.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디스프니아, 안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 하트 페일리어, 샥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고 퍼스트 데피시트, 에피카라고 레디알에서의 어떤 맥박 결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atrial fibrillation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요, coronary artery disease, congestive heart failure, valvular disease 이런 sick sinus syndrome 우리 안 배웠지만 이런 질병도 있어요. sick sinus syndrome이라든지 나이가 많다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이퍼텐션 있어 왔다라든지 아니면 페리카다이티스 심장의 어떤 염증, 심낭염이 있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블러드 폴이 굉장히 중요하죠. atrial fibrillation. 이 얘기는 뭐냐면은 quivering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심방이 떨리기만 하고 제대로 수축이 안 되니까 떨리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아래로 내려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 안에 고여 있을 가능성이 높죠. 심방에 혈액이 고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혈액은요, 흐르지 않으면 응고가 됩니다. 클럿 텐던시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엠볼라이, 색전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래서 atrial fibrillation이 있을 경우에는요. 즉각적으로 치료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atrial fibrillation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trial fibrillation은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엠볼라이, 색전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atrial fibrillation 관리의 목적에 아주 중요한 뭐예요? 혈전, 색전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색전 위험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이너스 리듬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전, 색전 위험을 줄이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티코아귤런트 약물을 써줘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약물이 헤파린이라든지 위험성이 낮은 로우 몰레큘라 웨이트 헤파린, 그래서 저분자성 그런 헤파린, 우리 에녹사파린 이런 약물들이죠. 이런 약물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마딘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들 안전하게 구강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에요. 헤파린은 IV로 사용을 하고요. 로몰레큘라 웨일 헤파린은 우리가 서브큐테니어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코마딘이나 와파린은 오랄, 뭐예요? 구강, 경구용 약물이죠.
그 어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INR을 PTPT를 보면서 2 내지 3으로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항응고제 환자, 이 약물을 늘 모든 사람한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금기, 꼭 쓰면 안 되는 환자들이 있겠죠. 어떤 환자들, 예전에 출혈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특히 위장관 출혈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낙상, 펄다운 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안티코아굴란트 쓰기가 어렵죠. 노인 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안티코아굴란트 많이 쓰지만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또 약물의 어떤 복용에 대해서 그 약물 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스피린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 자체는 안티코아귤런트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뭐 암 환자라든지 뭐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아스피린을 대체하는 그런 권고안도 있습니다. 약물, 메디케이션 보면 딜티아젬, 그 소타롤, 프로파페인, 아미오다론 뭐 이런 약물들이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메디케이션도 쓸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일렉트릭 카디오버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카디오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심율동 전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심율동 전환. 심장 리듬 전환, 심장 율동 전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뭐냐? 그 인위적으로 이제 심장을 때려서 심장이 정신 차리라고 이제 전기의 어떤 자극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electric procedure for dysrhythmias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아주 강한 이제 전기 자극을 발생을 시켜서 정상 SA 노드를 SA 리듬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그 카디오버전인 경우에는요, synchronized biphasic DC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전류를 환자에게 이제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렉트리컬 카운터 샥. 피 막 떨릴 때 심장을 한번 딱 때려주면서 전기 자극을 주면요. 이 떨리는 것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반대의 카운터 샥을 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심장 전체를 디폴라라이즈, 탈분극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카디오버전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메이즈 프로시저, 또 다른 말로는 메이즈 프로시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오픈 핫 서저리, 아예 심장을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series of incision that encircle abdominal foci, usually near the pulmonary artery. 일반적으로 pulmonary vein 주변에 있는 abdominal foci, ectopic foci가 있을 경우에 그 ectopic foci 주변을 다 네, atrial fibrillation의 EKG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의 리드가 나와져 있는데 우리 이제 포지티브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건 이제 네거티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QRS 컴플렉스가 뒤집혀 있잖아요. 우리 보기 쉽도록 리드 1의 어떤 그런 이 포지티브 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RS 컴플렉스가 있는데 QRS 컴플렉스와 QRS 컴플렉스 사이 어쨌든 굉장히 불규칙하죠. 불규칙하고 하고요. P와 P 사이에 지금 어떤 물결이 나타나고 있어요? P 웨이브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 있죠. 이 웨이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F 웨이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F 웨이브가 막 심장에 떨림이 나타나다가 QRS 컴플렉스가 한번 심장이 수축하고요. 그리고 나서 T 웨이브가 나타나고 또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atrial fibrillation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atrial fibrillation을 중재하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디오버전이 있어요. 카디오버전은 심장 리듬 전환술 혹은 심율동 전환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바꾸는 거를 얘기를 하죠. 이 그림에서 아주 잘 쉽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atrial fibrillation 앞에 이제 이런 fibrillation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atrial fibrillation이 나타날 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디오버전. 심장에 뭐를 주는 거죠? 샥을 한번 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전기 자극을 한번 딱 주면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노멀 하트 리듬으로 돌아오는 것이 카디오 버전이다, 심율동 전환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electrical cardio version 우리가 심장율동 전환술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use of the synchronized biphasic DC 그렇죠? 우리가 직류 전기를 환자한테 이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electrical counter shock을 주는 건데요. synchronize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synchronize 서로 협동해서 맞춰서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QRS complex must be present for successful conversion of dysrhythmia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 자극을 줄 때 그냥 아무 때나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 때 QRS complex가 있을 때 심실이 수축할 때 그때 전기 자극을 줘야지 효과적인 카디오 버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디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제세동기라고 하죠. 디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실에 어떤 이런 피브릴레이션이 있어,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 있거나 이럴 때, 심실세동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심장에 전기 자극을 회복을 시켜주는데요. 이때는 보통 200줄 이상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카디오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100줄 정도의 낮은 전압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카디오 버전을 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카디오 버전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어떤 전기 자극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Electrical cardio 버전은 주로 의사나 아니면 아주 only specially trained then physician, 아무 의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트레이닝 받은 physician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카디오 버전과 디피브릴레이션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주 쉽게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병원에 가시면 디피브릴레이터 제세동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일부 기계에서는 디피브릴레이터 안에 이 카디오 버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피브릴레이터도 있고요. 아니면 카디오 버전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카디오 버전과 디피브릴레이션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각각 언제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오 버전은요, 일렉티브한 프로시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택적으로 환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을 때 약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카디오 버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적으로 환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프로시저다. 카디오 버전을 할 때는요, 환자의 의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자를 세데이션을 시키고 하죠. 하지만 환자는 generally awake 합니다. 카디오 버전 전기 자극을 줄 때는요, synchronized with QRS예요. 뭐와 함께 QRS 컴플렉스가 있을 때, 심실이 수축할 때 그와 맞추어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 보면은 sync on, sync off가 있어요. 그래서 sync on을 누르고 QRS 컴플렉스가 수축을 할 때 같이 전기 자극을, 샥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에서 100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한 200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카디오 버전 자극을 줍니다. 일렉티브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컨센트 폼이 있어야 되고요. EKG 모니터링도 겸비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카디오 버전과 다르게 제세동기인 디피브릴레이션은요, 응급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이죠. VFib VTAC이라고 하는 말은 ventricular fibrillation, ventricular tachycardia예요. 우리가 심방에 문제가 있을다 하더라도요, 심실이 규칙적으로 뛴다라고 하면 전신 순환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심실에서 피브릴레이션이나 타키카디아가 있으면은 심실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전신에 어떤 혈액순환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카디악 아웃풋이 없어요. 심장 바깥으로 나가는 심박출량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응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전기 자극을 줘야 돼요. Begin with 200 joules up to
360.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00줄에서 시작을 하지만 300줄, 360까지 올려서 전기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환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unconsciousness 의식이 없죠. EKG 모니터링 있어야 됩니다. 환자 보세요. 의식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이제 synchronize, sync는 오프를 하고 환자에게 전기 자극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디오 버전을 어떤 중재로 선택하게 될 경우에 카디오 버전과 관련된 간호 어떤 케어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e before cardioversion. 우리가 cardioversion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consent form 필요하다 그랬죠? 동의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전해질 불균형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렉트로라이드가 정상인지 전해질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환자는 MPO 공복이어야 됩니다. 전기 자극이 있는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위장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PO를 시킵니다. 디곡신의 어떤 테라피릭 레벨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환자에 따라서 디지털리스 톡시시티에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카디오 버전을 하다가 심실성 부정맥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곡신 레벨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애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카디오 버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안티코아귤레이션 테라피를 4주 내지 6주 동안 하고 나서 INR이 2 내지 3 정도 유지가 되면 우리가 카디오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환자 좀 세데이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래피드하고 숄더 액팅 세다티브를 사용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O2를 주고 시행을 합니다. 카디오 버전 하는 동안에 케어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이페이직 머신을 우리가 카디오 버전의 바이페이직 머신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전기 자극은 전기는 50에서 200줄까지 레인지에 따라서 세팅을 하고요. 기계를 틀어야 되겠죠. turn on 기계를 켜고요. Deliver the shock during the QRS complex. shock을 언제 주느냐? 그냥 아무 때나 주나요? 우리가 디피브릴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피브릴레이션을 할 때는 아무 때나 주죠. 하지만 QRS 컴플렉스가 atrial fibrillation에서는 있기 때문에 QRS 컴플렉스가 나타날 때 그거와 함께 싱크해서 샥을 줍니다. 그리고 샥을 주기 전에요. Call for all healthcare provider personnel to stand back from the bed. 이 전기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기에 의해서 의료진이 감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하는 피지션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step back, 뒤로 물러서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버튼을 누릅니다. Standing back from the bed 옆에서 떨어지고 press 버튼, 카디오 버전 버튼을 눌러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전기 자극을 줘서 주고 난 직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Reassess the cardiac rhythm. 카디악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리듬이 정상인지, 레이스는 규칙적인지, BP는 어떤지 등등을 어세스먼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디오 버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심전도, 맥박, 호흡 상태 같은 거를 즉시 사정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카디오 버전을 하다가 하는 중에 어떤 디지털리스 톡시시티라든지 하는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해서 ventricular tachycardia나 fibrillation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머전시죠. 심실이 타키카디아, 심실이 fibrillation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카디아가 아웃풋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심박 출량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그 이머전시에 해당하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고요. 카디오 버전 하고 나서는요, 적어도 2시간 동안은 EKG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고, 그 사이에 환자의 리듬, 어떤 심장 리듬의 변화라든지 다른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환자의 어떤 에어웨이 페이턴시, 뭐예요? 기도 개방성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네, atrial flutter, 심방 조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 조동은요, 심방이 굉장히 빠르고 규칙적으로 흥분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ectopic 페이스메이커에 의해서 또 그 rapid entry circuits로 인해서 에트리아가 심방이 자주 이제 흥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키카디아는 100에서 한 150 까지 이제 타키카디아, 그리고 파록시스말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한 250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페록시스말 타키카디아 250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플러터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flutter rate 같은 경우에는 한 250에서 400 beat per minute 1분 동안에 심박동수가 250에서 400회로 심방의 박동수예요. 심방의 박동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트리아하고 벤트리클의 어떤 이제 좀 비율을 보시면은 에트리움이 2개 있다가 벤트리클이 1번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에트리아가 3번 떨릴 때 자극을 받을 때 심실이 1번 수축하기도 하는 등 그 비율이 좀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2대1, 3대1, 4대1, 5대1로 이렇게 이제 그 심방과 심실의 어떤 비율이 나타난다는 거죠. 2대1이라고 할 때 이 2는 심방의 수축이기 때문에 P웨이브를 얘기를 하겠죠. P웨이브가 2개 혹은 3대1은 P웨이브가 3개. P웨이브가 2개 있다가 QRS 컴플렉스가 나타나고 P웨이브가 3개 있다 QRS가 나타나는 이런 규칙성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awtooth 같은 경우 이거 뭐예요? 톱니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빠른 톱니 모양의 atrial waveform이 나타나죠. atrial fibrillation은 F-wave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F-wave는요 굉장히 빠른 떨림인데요. flutter rhythm은 sawtooth 톱니처럼 이런 뾰족뾰족한 P-wave가 나타나게 됩니다. P웨이브는 일반적으로는 뒤집어 있거나요. 아니면은 뾰족뾰족하게 bidirectional 양방향으로 양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P웨이브입니다. 이런 atrial flutter의 원인 뭐 다양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뭐 타키카디아 뭐 이런 디스프리스미아를 만들 수 있는 원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atrial flutter 증상을 보시면 palpitation, shortness of breath, chest pain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심방조동의 증상이고요. 심방조동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첫 번째, 미주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미주신경 자극 방법으로 캐로티드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경동맥을 많이 눌러주죠. 오른쪽 경동맥을 몇 분? 약 5 내지 10초 정도 아주 힘있게 쭉 눌러주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이제 플러터가 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심방에서의 제대로 된 어떤 수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을 심실로 충분히 짜주지 못하니까 atrial fibrillation, atrial flutter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엠볼라이, 색전의 위험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헤파린이나 low molecular weight 헤파린 뭐 이런 약물들을 이용해서 항응고제를 이용을 해서 색전을 예방을 해줘야 되고요. 타겟 INR은 일반적으로 2 내지 3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약물로는 이뷰틸라이드, 굉장히 short acting antidysphosphamide 약물인데요. 60 내지 9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 atrial flutter 환자들에게서도 카디오버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 기타 이런 약물들도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rial flutter 그림 한번 보세요. R과 R 사이에 어때요? R과 R 사이, R과 이렇게 R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P 웨이브, T 다음에 나타나는 P 웨이브가 어때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어떤 리듬인가요? 플러터 리듬입니다. 이게 바로 sawtoothed, 톱니 모양의 atrial flutter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QRS 컴플렉스는 정상이죠? QRS 정상이에요. QRS와 QRS 사이에 P 웨이브가 떨려서 나타나는 거 atrial flutter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trial flutter이죠. 위에 있는 그림은 atrial fibrillation인 듯 flutter인 듯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flutter와 fibrillation을 확인하는 거는 P 웨이브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